할머니의 마지막 요리 레시피. 기억이란 참 잔인합니다. 평생을 쌓아온 추억들이 안개처럼 흩어져 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만큼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은 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든 마지막 요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 그 온기를 붙잡으려 했던 한 가족의 절실한 기록입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 32살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손수 키워주신 할머니 박순자 씨였습니다. 영수 씨가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엄마이자 아빠였고 세상 전부였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둘이 부대끼며 살았지만 영수 씨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언제나 따뜻한 밥 냄새와 할머니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요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할머니표 된장찌개. 그런데 이 된장찌개는 보통 된장찌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만의 비법이 숨어있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된장에 고추장을 살짝 섞고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에 애호박과 감자, 두부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법은 마지막에 넣는 들깨가루 한 숟가락과 참기름 몇 방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끓이는 내내 손자 생각을 하며 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요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내 생각하면서 만들면 맛이 달라. 영수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며칠 밤을 꼬박 새워 이 된장찌개 레시피를 공책에 적어두셨습니다. 재료의 양부터 불 조절, 끓이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그 공책을 제대로 펴보지도 않았습니다. 바쁜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로 정신없이 살았고 명절 때나 잠깐 내려와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올라가기 바빴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레시피를 적어두셨는지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영수 씨가 직장을 잡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었을 무렵 할머니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안경을 찾다가 머리에 걸쳐두신 안경을 못 찾으신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거나. 영수 씨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작년 봄, 영수 씨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할머니께서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는 손자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진단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였습니다. 이미 중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사의 말에 영수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셨는데 이제 자신이 할머니를 돌볼 차례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밥도 잊으셨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잊으셨습니다. 가끔은 영수 씨를 알아보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낯선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건 할머니가 불안해하실 때였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집을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영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할머니는 수십 년 전 기억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니 밥을 차려야 한다며 외출복을 입으시려 했습니다. 영수 씨는 할머니를 달래며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은 여기 있는데 할머니는 자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의 모든 것을 잊어가셨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된장찌개의 레시피였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냄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안 돼. 영수 된장찌개 끓여줘야 해. 그 순간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거의 모든 기억이 사라졌지만 손자를 위한 요리만큼은 남아있다는 것을.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그 된장찌개를 만들어야겠다고. 그것이 할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영수 씨는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쓰시던 된장, 고추장, 신선한 야채들, 그리고 들깨가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된장찌개 같이 끓여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영수 씨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영수 밥 줘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수 씨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요리 시간.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시고는 놀랍게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들을 하나씩 집어드셨습니다. 먼저 멸치 머리 떼야 해. 쓴맛 나거든. 할머니의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했던 그 동작들을.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와 멸치를 넣어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불은 센 불로 끓이다가 보글보글하면 중불로 줄여. 할머니는 마치 젊었을 때처럼 정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영수 씨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할머니는 애호박을 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모양은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할머니, 감자는 어떻게 썰어요?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감자는 크게 써는 거야. 너무 작으면 금방 흐물흐물해져서 맛없어. 영수 씨는 할머니의 말씀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순간 이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푸는 순간 할머니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된장 2숟가락, 고추장 반 숟가락.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그 비율대로 장을 푸셨습니다. 영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이 레시피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료들이 냄비에 들어가고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부엌 가득 흘렀습니다. 영수 씨의 어린 시절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냄새. 할머니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시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영수 씨가 어렸을 때 자장가로 불러주시던 그 노래였습니다. 이제 들깨가루 넣어야 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씨가 들깨가루를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떠서 넣으시더니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이게 비법이야. 들깨가루가 고소함을 더해주거든. 할머니는 마치 처음 이 비법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몇 방울 둘러 넣으셨습니다. 다 됐다. 할머니가 불을 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씨는 얼른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국자로 정성스럽게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사랑이 응축된 한 그릇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영수 씨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그 맛.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구수하고 고소하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영수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바라보시며 주름진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왜 우니, 영수야?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영수 씨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맛있어서 울어요.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영수 씨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다. 할매는 우리 영수가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됐어.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숟가락 드는 것도 어려워하셨고 영수 씨를 알아보시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함께 만들었던 된장찌개,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핸드폰에 저장된 그날의 영상을 볼 때마다 영수 씨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깨가루가 비법이야. 영수 생각하면서 끓여야 해. 영수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대로, 정확히 그 비율대로. 그리고 끓이는 내내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할머니는 이제 그것을 드실 수 없지만 영수 씨는 그렇게 할머니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국자로 찌개를 저을 때마다, 들깨가루를 넣을 때마다 할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에 담아온 된장찌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은 떠 계셨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할머니 곁에 앉아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영수. 너무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수 씨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영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음식에는 기억이 담긴다고 합니다. 맛으로, 냄새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할머니의 된장찌개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남긴 사랑의 편지였고 기억의 달이었으며 영원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비록 할머니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영수 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와도 그 된장찌개의 맛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모든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내일도 있을 것이고 모레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고 기억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요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순간입니다. 영수 씨는 이제 그 된장찌개 레시피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면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담아 끓여주고 싶다고, 그리고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이 찌개에는 증조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사랑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통해, 한 번의 요리 시간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잊으셨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잊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만들었던 그날의 된장찌개를,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사랑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받았다는 기억, 사랑했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이니까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창한 무언가의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고 기억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부디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함께 밥을 먹자고, 함께 요리를 하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모모쉼터에서 들려드릴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